내가 요 며칠 전에 플라이 투 더 스카이에 브라이언이 나오는 꿈을 꿨거든. 꿈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브라이언이 나왔던 건 확실해. 탑시간 채널이 요즘 좀 부진해가지고 이걸로 고민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마침 플라이 투 더 스카이에 브라이언이 꿈에 나오니까 이건 계시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이러한 어떤 헛된 꿈을 꿨다 이거지. 내가 브라이언에 대해서 내적 친밀감이 살짝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때는 2005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이었지. 그때 동대문이 한참 핫하던 시절이었잖아. 동대문이 대한민국 패션의 메카였던 시절이었지. 그때 내가 이제 동대문을 이렇게 가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걸 사면서 돈지랄을 해볼까 이러면서 동대문을 시찰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마침 내가 두타에 있었던 거지. 두타에서 이렇게 뭐 귀걸이라도 하나 사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 옆에 누가 쓰고 오는 거야. 또 뭐 자연히 눈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낸 거야. 아, 쟤 누구더라 제가. 쟤 누구였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쟤 누군데 연예인인데요. 누구였더라 했는데 그게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브라이언이었던 거지. 웬 여자랑 같이 왔는데 뭐 그 여자가 뭐 여자친구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같이 일하는 그런 스텝 같은 느낌, 뭐 코디라던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가지고 그 액세서리 가게 주인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가더라고. 내가 브라이언을 딱 봤을 때 그 처음으로 들은 느낌은 뭐냐? 작다였어. 키가 굉장히 작더라고. 그 당시 뭐 프로필에 보면 175다 6이다 뭐 이랬었는데 절대 아니야. 나보다 키가 작던데. 그러면 뭐 70 정도, 그 정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라고 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깨끗하게 잘생겼더라고. 진짜 깔끔 떨게 생겼어. 그때도 그 생각을 했지. 야, 저 참 깔끔 떨게 생겼다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진짜 깔끔을 떠는 사람이더라고. 역시 관상은 사이언스인가? 그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지. 이번 시간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저 멀리에 어딘가에 있는 동대문과 브라이언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끌고 와봤다 이거야. 그 당시 동대문도 그립고 그 당시 뽀송뽀송 애기같이 잘생겼던 브라이언도 그립고 그리고 그 당시 브라이언 깜찍게 잘생겼던 내 자신도 그립고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1999년 11월 1집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발표하면서 데뷔한 남성 듀오였고 멤버는 내가 동대문에서 목격한 브라이언 그리고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파니였지. 지금은 환희, 영문 표기가 환희인데 이때는 FANY, 파니였단 말이야. 이 파니라는 예명은 이수만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는데 당시 환희는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강타나 전진보단 그나마 나은 것 같아서 파니라는 이름을 받아들였다고 하지. 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당시 아이돌로선 상당히 특이한 팀이었는데 우선 남자 2명으로 이루어진 듀오였고 당시 아이돌은 다들 댄스곡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그룹은 R&B 곡으로 활동을 했던 남성 2인조 R&B 팀이었던 거야. 그런데 또 이 친구들의 데뷔곡 데이 바이 데이 무대를 보면 화려한 댄스와 랩으로 무대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면서 등장을 해서 갑자기 R&B 모드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데 막상 또 무슨 크리스탈인지 뭔지 그딴 걸로 만들어진 가짜 마이크를 들고 립싱크를 했단 말이지. 아, 그러면서 또 무슨 댄스도 막 곁들인단 말이야. 이걸 노린 건지 아니면 그냥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요소가 다 부조리하면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뭔가 간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파격적인 컨셉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데뷔곡 데이 바이 데이는 당시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 후보까지 가면서 히트를 쳤고 1집의 후속곡 플라이 투 더 스카이도 좋은 반응을 얻었지. 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유영진이 만든 댄스곡이었고 이 노래 무대에선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멤버들이 격렬하게 댄스도 추는데 이 노래와 무대는 사실 그냥 당시 SM 다른 그룹들 무대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이게 또 인기를 얻더라고. 이때가 SM 스타일이 잘 먹혔던 시절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데뷔와 동시에 성공을 거둔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2001년 2월 2집 약속을 발표하면서 타이틀곡 약속으로 활동을 시작하지. 이 약속은 R&B 발라드 곡이었고 1집의 데이 바이 데이 같은 그 뭔가 부조리하지만 이상하게 간지나는
않는 것 같았던 그런 요소를 모두 걷어낸 아주 오소독스한 컨셉으로 활동을 했었단 말이야. 이 정통 R&B 컨셉의 약속은 1집의 데이 바이 데이 같이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고, 이어서 후속곡 Maybe God Knows라는 노래로 활동을 했지만 이 노래도 크게 히트를 치지 못했지. 2집 활동 이후 비자 문제로 브라이언이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야. 이렇게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뭐 별로 활동도 못해보고 위기를 맞게 되었던 거야. 이때 SM에선 브라이언을 포기하고 환희를 솔로 활동시키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환희가 솔로 활동을 거절하면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해체되지 않고 3집을 준비하게 된단 말이지. 이들이 3집을 녹음하고 있을 때 브라이언의 비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환희는 우리나라에서, 브라이언은 미국에서 앨범을 녹음했거든. 그래서 이들의 3집 앨범을 보면 멤버들의 솔로곡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단 말이야.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준비한 3집 Sea of Love가 2002년 4월 세상에 나오면서 타이틀곡 Sea of Love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게 완전 대박이 났단 말이지. 데뷔 이후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를 안겨줬던 노래가 바로 이 Sea of Love였던 거야. 나도 이때 이 노래를 처음 딱 듣자마자 그냥 바로 이 노래에 딱 꽂혀가지고 진짜 구라안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듣고 점심 먹고 듣고 자기 전에 듣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수시로 듣고 또 듣고 하루에 수십 번씩 들었단 말이지. 이 노래는 유영진이 만든 노래인데 개인적으로 유영진 음악 인생 최고의 명곡이 바로 이 노래 Sea of Love가 아닌가 곧단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한간에는 유영진이 이 노래를 쓸 때 R&B의 신이 접신을 했었다, 또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나온 노래다, 곧단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진짜 접신을 했던가 아님 뭐 영혼을 팔았던가 뭐든 했던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니면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암튼 해체 위기를 이겨내고 나왔던 3집이 드디어 대박이 나면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비로소 당대 최고의 인기 그룹이 되었던 거야. 이때 내가 맨날 이 노래를 들으면서 환희 음색이 이렇게 좋았었나 싶었거든. 1집 2집에서는 환희가 얇은 목소리였어. 유영진화된 목소리였다고나 할까. 그런데 3집부터 환희의 목소리가 이전과 180도 달라졌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지. 환희의 굵고 화려한 음색과 브라이언의 깨끗하고 섬세한 음색이 어우러지니까 이게 아주 맛깔스러운 맛이 났던 거야. Sea of Love 노래가 워낙 좋기도 했지만 이 노래를 부른 환희와 브라이언의 서로 다른 음색이 맛있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 노래가 더욱 좋았던 게 아닐까 싶은 거지.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브라이언 솔로곡을 들으면 담백하긴 한데 자극적인 맛이 없어서 심심한 느낌이고, 환희의 솔로곡을 들으면 맛있긴 한데 간이 너무 세서 자꾸 먹으면 살살 질리거든. 그런데 이 두 목소리가 합쳐지면 육개장에 칼국수면을 딱 말아먹는 곧단 느낌이 들면서 이게 무한흡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 난단 말이야. 이건 물론 개인적 생각이니까 반박시 여러분 말씀이 200% 맞다는 말씀 전해드린다 이거지. 이 3집에는 브라이언 맥나잇이 작곡한 노래 Condition of My Heart도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 노래는 방송에서는 My Heart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면서 후속곡으로 활동을 했었지. 이어서 다음 해인 2003년 7월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4집 Missing You를 발표하고 타이틀곡 Missing You를 들고 컴백하지. 이 노래도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명곡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곡이지만 그들에겐 애증의 노래로 남아있는 노래란 말이야. 이 노래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지방 공연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던 중에 이들의 매니저였던 한상엽이란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단 말이야. 이분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던 환희와 브라이언이었지만 그 충격을 안고 미싱 유로 활동을 이어가야 했었고, 그렇게 이 미싱 유는 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노래가 되었던 거지. 하지만 이 미싱 유도 히트를 치면서 인기를 끌었고 이 노래는 그들의 대표곡 중 하나로 남아있단 말이야. 이후 2004년 11월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5집 그래비티를 내놓으면서 타이틀곡 중력으로 활동을 하지. 이 중력도 노래가 진짜 좋았고 이 앨범도 전반적으로 아주 좋았거든. 하지만 이때 SM과의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회사에서 푸시를 제대로 안 해주면서 아쉬운 결과로 남은 아까운 앨범으로 기억이 된단 말이야. 이 5집 활동을 끝으로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SM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2005년 7월 SM과 결별하게 되는데 이 결별의 이유가 바로 정산 문제였다고 하지. SM 소속이었을 때 거의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사실 그 당시 SM도 정산 문제에서 절대 떳떳할 수 없는 회사거든. H.O.T도 동방신기도
정산 문제가 이슈가 되었었잖아. 플라이 투 더 스카이도 마찬가지로 정산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시절 소속 아티스트들의 고열을 쪽쪽 빨아가지고 지금의 SM 사옥으로 올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암튼 이렇게 SM과 결별한 그들이었지만 당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았는데 SM 없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이제 SM 나왔으니 이제 그룹은 해체된 게 아니냐, 그런 시선들이었지. 그래서 다른 기획사에서 들어오는 영입 제안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는 그룹에 대한 게 아니라 멤버 개인에 대한 제안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환희에게 들어오는 제안들이 많았다고 하지. 그도 그럴 게 이 당시 2005년 그야말로 소몰이 창법의 전성시대였잖아. 당시 환희가 소몰이 창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으니 당연히 환희를 영입하려는 시도가 많았던 거지. 하지만 환희는 개인이 아니라 플라이 투 더 스카이로 활동을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을 고사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브라이언은 음악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 이런 브라이언에게 화가 난 환희는 브라이언과 크게 싸우고 결국 같이 그룹을 이어나가기로 화해를 하면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기획사를 옮기게 되면서 2006년 1월 6집 트랜지션을 발표하면서 타이틀곡 남자답게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노래가 대박이 나면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SM의 기획사 바를 받았던 그룹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냈던 거지. 이 그룹이 재밌는 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낸 앨범들의 평가가 특히 아주 좋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3집 Sea of Love가 그랬고 6집 트랜지션이 그랬던 거지. 이 6집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명반으로 평가받는 앨범인데, 타이틀곡인 남자답게 말고도 피, 폭풍 속에 내 이름을 불러주길 같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하면 떠오르는 명곡들이 다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단 말이야. 3집부터 6집까지 이 시기가 이들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런 일들을 모두 이겨내고 음악적으로 대중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이었던 거야. 2007년 7월 이들은 7집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마이 엔젤로 활동을 이어가는데, 사실 이 7집은 6집보다는 성적이 저조했지만 그래도 타이틀곡 마이 엔젤은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활동을 이어나가지. 이어서 이들은 7집 이후 2년 만인 2009년 2월 8집을 내놓는데, 이 8집은 당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마지막 정규 앨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왔었고, 타이틀곡 구속으로 잠시 활동하고 8집 활동을 마감하게 되지. 8집 앨범 작업 당시 서로 녹음도 따로 하고 방송 대기실도 따로 쓸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은 8집을 마지막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는데, 이때 이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인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거든. 글쎄, 서로 음색이 극과 극인 것처럼 성향도 극과 극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간질이 잘 먹혔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가 끌리는 이유 마냥 서로 다른 성향 때문에 잘 어울릴 수도 있지만 서로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할 땐 이 다른 성향 때문에 급속도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암튼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8집을 끝으로 해체는 아니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각자 솔로 활동을 하게 되지.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면서 각자의 활동을 하던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2014년 5년 만에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재결합을 이끌어낸 노래가 바로 8집의 수록곡 클로즈2였던 거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두 사람이 각자 활동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서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노래 클로즈2를 듣고 있었던 거야.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재결합하게 되면서 정규 9집 컨티넘을 발표하면서 타이틀곡 너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앨범이 공개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끌게 되지. 이후 이들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로 미니 앨범을 내면서 꾸준히 활동을 했고, 2019년 10월엔 10집 앨범을 발표하고 추억이 되죠 고마워란 노래로 활동을 했지. 이 노래는 정규 10집이면서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이기도 한데, 그래서 앨범 제목도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팬덤의 이름인 플라이 하이였고, 신곡과 더불어 후배 가수들이 부른 자신들의 대표곡도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었어. 이 앨범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5년인 지금까지 이들의 마지막 앨범인데, 현재 브라이언이 노래를 못하게, 아니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신곡을 듣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 성대 결절을 겪고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브라이언이란 사람을 보면 굉장히
굉장히 완벽주의자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족할 만큼의 수준에 못 미치면 아예 안 해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환희는 최근에 트로트를 부르는 게 화제가 되면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환희가 말하길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게 아니라 트로트라는 특기를 하나 더 장착한 거라고 하더라고. 트로트를 부르는 환희를 보면서 역시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장르를 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 시간엔 SM 최초의 R&B 듀오,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가요계 최고의 R&B 듀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본인들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해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무대를 볼 수 없는 지금 사실상 해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은 브라이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팬들을 위해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네. 육개장 칼국수같이 맛깔스러운 그대들의 음색을 새 노래로 듣고 싶은 팬이 여기 또 하나 있다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